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손자병법 지금 총 13편 중에서 6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6번째 제목이 지금 뭡니까? 허실편이거든요. 네? 상대방의 허점이 뭔지, 또 나의 허점이 뭔지, 그리고 실. 이 허실을 밝혀야 된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 키울 때 내 자녀가 허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실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실하게요. 실하게 키우는 게 가장 모든 사람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거 허실편의 중점적인 내용이 나라고 하는 이 우리 조직이 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해지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 허실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허실편에서 이제 내가 도대체 상대방보다 더 실해지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실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손자가 지금 여기서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은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하라 이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대방이 모르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수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힘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저녁 늦게 산에 가보셨어요? 낮에 갈 때는 그 산이 뭐 그렇게 참 좋다가 밤에 껌껌한 밤에 한 12시쯤 돼서 산 앞에 딱 서봐요.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해와. 왜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저 안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사람은 제일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나를 숨겨야 된다. 그래서 무형을 얘기합니다. 무형. 나의 형체를 사객에 안 보여야 된다. 대신 상대방의 형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빤히 내가 읽고 나의 의도는 전혀 상대방이 모르게 하라고 이제 손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허실편에 첫 번째 손자의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모습은 환하게 꿰뚫어보고 나의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모르게 하라. 이것이 이제 허실편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형이니 무형이라. 예. 해석해보세요. 상대방은 드러나게 하고 형체가 드러나게 하고 나는 절대로 형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뭐 이것이 이제 근데 형체가 없게 하려면은요 내 의도를 갖다가 상대방이 모르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의도를 상대방이 못 알아채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침묵이 최고란 말이에요. 침묵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괜히 무서워요. 괜히.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화가 났나 아니면 뭔가 굉장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내 형체를 무형으로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침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다원 말이 너무 많으면요 이 자주삭자에 요게 숫자지만 삭으로 읽습니다. 삭궁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자주 궁지에 몰린다. 자주에 궁지에 몰린다. 왜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놈은 말 때문에 또 상대방한테 발목이 잡혀서 또 내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제 노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의도가 어떤지 도대체 모르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냐? 손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조직은 전이라는 게 뭐예요? 오로지 전차. 한 군데로 힘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적은요 분산된다. 그러니까 나의 형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갖고 올 수 있는 결과가 이거예요. 나는 한 군데 집중시킬 수 있고 한 군데 힘을 모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내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되죠. 상대방의 힘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나를 모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형이니 무형의 결과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체를 상대방에게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말라. 이거는 우리 손자병법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손자병법 처음 편 개편에, 시계편에, 이 시계편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시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예?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났는데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이래요? 그냥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바보처럼 이제 하라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바보처럼 이제 남들에게 내가 좀 모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자 성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손자병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모습을 지금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의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모르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울 난자에 얻을 득자, 그리고 이 어리석을 호자에 길도자인데 난득 호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호도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후투, 그러니까 이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멍청이나 바보가 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뜻인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 청나라 때 정판교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은 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섭. 이 정섭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호가 여러분들 판교 인터체인지 할 때 판교 있죠? 그 판교예요. 그래서 이 정판교라고 하는 이 청나라 때 아주 유명한 괴짜 화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참 똑똑해진다는 건 참 어렵다. 또 바보로 사는 것도 참 어렵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가장하고 살긴 참 어렵다. 난더 후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진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가장하는 건 제일 어렵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난더 후투란 말은 이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북경 가시면은 이제 북경 가서 보통 뭘 사냐면은 북경 이제 중국의 아주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사려면 주로 북경 시내 가면 유리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리창. 근데 그 유리창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데라 좀 뭐랄까 이 외국인들을 위한 중국 골동품 가게예요. 그러니까 가면 항상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진짜 우리나라 한국 골동품 사려면 어디로 가요? 청계천 어디로 가죠? 황합동 시장인가요? 중국의 북경시에 사는 사람들도 진짜 자기들끼리 중국 골동품 사려면은 유리창이 아니라 이 판지아 유엔이라고 있어요. 이제 판지아 유엔. 중국의 그러니까 유리창 천안문에서 남쪽으로 한 3km 와서 동쪽으로 2km 가면은 이 반가원이라고 하는 이 판지아 유엔이라고 하는 일요일마다 열리는 일요일 시장이 있어요. 일요일 시장. 싱치티엔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깐 장에 섰다 잠깐 끝나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 지방에서 쫙 올라와갖고 거기서 물건 요만큼 좌판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골에서 갖고 왔던 중국 골동품들 요만큼 넣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장사 싹 하고 싹 싸갖고 내려가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그런 데 가면은 판지아 유엔의 일요일 시장에 가면.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동네 살았거든요. 저 판지아 유엔에 살았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이제 제 취미가 일요일 시장에 가서 중국 골동품 구경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은 옛날에 유명한 이 서화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조각한 글씨도 있고 한데 중국인들이 보통 일반 중국인 집에 가면은 가장 많이 걸어놓는 족자에 쓰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가와만사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족자로 많이 써서 걸어놓는 게 가와만사성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어놓는 거, 그거를 하나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전 이거 같아요. 난더 후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멍청하면 척하면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예? 내가 똑똑한데 똑똑하다 그러면 남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좀 이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야지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마음 속에는 굉장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제가 전에 그랬죠.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요. 예? 절대로 자기의 그 밝은 광채를 바깥으로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옷 모양 갖고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고 사니까요? 감추고 사니까. 그걸 감추고 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일요일 시장에 여기를 다니면서 그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갖고 이제 22층짜리인데 22층에 그 아파트를 하나를 전세를 내서 월세를 내서 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외국인들은 학교 안에 살아야지 바깥에서 자기 나름대로 집을 얻어갖고 사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걸리면 바로 한 100만 원 정도 벌금에 여권에 뭐 도장 찍어서 바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 22층 아파트를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하나를 월세를 얻어서 계약하러 갔더니만 그냥 완전히 런닝 차림에 어떤 중국인이 앉아갖고 저한테 계약을 하재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 외국인이라 혹시 밖에 와서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살면은 혹시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랄까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벌어졌어요. 바깥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여기 이사 온 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살짝 보니까 완전히 그 중국 경찰들, 공안들 한 대여섯 명이서 그냥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불법으로 임대해서 산다는 게 걸렸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문을 하도 두들게 열어줬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폼이 그렇게 험악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공안, 요즘 말로 우리나라는 경찰인데 그 사람 얼굴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나한테 세준 그 아파트 주인이에요. 야! 그 사람이 불법으로 월세 해갖고 거주지 이외에서 사는 외국인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월세 놓고 사는 사람. 야, 중국이 이런 데구나. 그런데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저께 계약할 때 입고 있었던 런닝 하며 완전히 그냥 동네 뭐 이런 사람인데 야, 결국은 이 난더후드, 이건 중국인의 마음이다. 절대 겉모습 보고 모른다. 저 사람 속이 어떤지, 도대체 저 사람의 속에 어떤 광채를 갖고 있는지 겉모습 판단해갖고는 도저히 모르는 게 이게 중국인의 마인드다. 예? 저는 손자병법에 상대방은 드러나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춰라. 이거는 엄청난 고도의 인식이에요. 웬만하면 다 보여주고 싶거든요. 웬만하면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그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그 중국인의 정신. 사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자기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정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간형 중에 첫 번째 인간형.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성실하기까지예요. 이런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똑똑하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5시 반에. 능력도 있고 출근도 일찍 해요. 그리고 퇴근 몇 시에요? 11시 반에. 아주 성실하기까지예요. 두 번째 인간형. 똑똑하긴 한데 게을러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남들이 9시까지 출근하려면 9시 한 10분쯤 와요. 이런 인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형은 무능해요. 무능한데 엄청나게 성실해요. 능력은 없는데 새벽같이 출근하고 자기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뭔지 끄적끄적거리면서 11시까지 퇴근도 안 해요. 이런 형.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은 뭐예요?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에요? 예?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진짜 지도자는 어떤 유형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똑똑하고?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조직 망해요. 그 지도자가 똑똑하고 부지런까지 하면 그 조직은 견뎌내질 못해요. 진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은 있는데 좀 게으른 사람. 아, 그래야 거기서 눈치도 보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좀 일찍 조퇴도 하고 하지요. 안 그래요? 능력까지 있는데 그 새벽부터 와서 이놈들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나 그런 상사 밑에서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참모하려면 잘해. 참모형이고 진짜 리더형은 이런 리더형이에요. 약간 뭐예요? 아까 이 형체가 뭐예요? 잘 안 보이는 사람. 좀 이렇게 찔러서 들어갈 때가 있어야 주변에 가서 좀 보이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왜, 물이 너무 어떻게 해요? 맑으면, 수지청이면 뭐가 없어요? 수지청이면 뭐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사람이 지극히 찰찰거리면, 이 찰이 뭐예요? 살필 찰자. 사람이 너무 지극히 살피고 살피면 뭐가 없어요? 예? 따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수지청이면 무어요. 인지차리면 묻어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살고 사람이 너무 찰찰거리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 외에 진짜 리더는요, 약간 좀 빈 곳이 있어야 돼요. 예?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좀 옆에서 좀 푸근하게 내 들어갈 자리가 있지. 이게 능력 있고 또 성실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아주 답답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옛날 선거할 때 왜 지금 부시 대통령이지만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엘 고어. 두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 고어 같은 스타일은 뭐예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시는 어떤 스타일이죠? 무능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말도 잘 텀벙텀벙하고 실수도 좀 하고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샤프하진 않아요. 약간 좀 말도 실수도 많고 그냥 전력도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런 전력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건 이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게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다. 완벽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 결국은 약간 자기 형체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그 밑에서 일하기가 참 편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간 낭더후도 참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허실론에서 나의 실을 키우는 얘기라고 손자는 강조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형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전이 나는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된대요? 분산이 된대요. 상대방이 내 형체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산되는데 내가 한 군데로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가 됐을 때 상대방은 분산이 돼서 몇으로 변해요? 열로 변하는 거예요. 열로.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로 분산이 됐죠? 그럼 나는 힘을 얼로 모아요? 하나로 모으죠?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이 열로 분산됐을 때 나의 힘은 한 군데로 치우니까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손자가 얘기하는 결국은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마라. 보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내 의도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나는 내 10개의 힘을 상대방이 분산된 그 1개의 힘으로 콱 때렸을 때 열로 하나를 때리는 효과를 낸다. 이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만났을 때는 똑같았어요.
저 사람도 열이고 나도 열이었어요. 힘이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열이 됐고 상대방은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의도를 일으켰고 나는 안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숫자는 많아지고 그 많아진 수로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적어지고 적어졌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손자가 얘기하는 허실론이에요. 허실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누구랑 싸울 때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침묵하고 뭔가 모르는 그 공포감을 상대방에게 줘서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내 힘을 콱 하고 쏟는 건데 좀 겁나네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논리를 끌고 나가다가 이런 문장으로서 이 논리를 마감을 시켜요. 오 소여 전지지. 오 소여 전지지를 불가지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가 더불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땅, 그거를 상대방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쪽 칠 테니까 준비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때릴지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하래요. 이게 이제 그 손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이 나의 공격점, 내가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옛날 뭐 고사나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 정나라에 이제 이 무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근데 이 정나라 무공이 정나라 위에 있는 이 호나라를 갖다가 이제 정벌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벌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상대방한테 내 얘기를 다 해주면 안 되죠. 숨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형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숨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뭐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일로 시집을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사둔나라 아니에요? 사둔나라. 설마 자기 나라를 쳐도우려고는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딸을 호나라를 치려고 시집을 보내놓고는 이제 조회를 해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부터 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조정에 이 관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기사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벌써 정나라 무공의 마음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호나라에 욕심이 있구나. 왕 저요. 그 호나라 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나라 이 무공은 어이구 이놈이 내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겠다고는 당장 저놈이 내 사둔나라를 나부로 치라고 저놈을 당장 목을 살라라. 참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나라한테 더욱더 믿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나라를 쳐서 호나라를 멸망시키고 통합을 해요. 관기사 이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정나라 무공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퍼센트요? 여러분들 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서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혀요. 예? 네가 요 의도를 빤히 알고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참 이 정나라 이 무공 얘기. 그래서 논어에도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눌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누런. 네, 누런. 왜 눌변이다, 누런이다 라는 얘기해요. 공자 그런 얘기해요. 말은 좀 어눌하게 해야 된다. 눌이 뭐예요? 약간 이 떠떠떠 하는 게 이게 눌변이에요. 왜 달변이 있고 눌변이 있잖아요. 예? 어눌한 거요, 어눌한 거. 왜
말을 하는데 말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누런이라 그래요. 공자는 그래요. 말은 좀 떠든거리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행동은 좀 민첩하게 해라. 누런민행. 누런이 민어행이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손자가 결국 내 형태를 감춰야 된다. 내 형태를 감춰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이 상대방에게 더욱더 강해진다. 그래서 집중될 수 있다. 상대방은 내 의도를 모르니까 분산된다. 그랬을 때 내 힘은 상대방보다 10배가 커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내 의도를 보이지 않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허실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누런, 내 형체를 보이지 않는 손자병법의 얘기를 하면서 저런 구절이 이 생각이 나요. 요게 이제 도해지술. 도해지술. 뭐 이런 말 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데 이 도자가 뭐냐면 이게 칼집에 칼을 집어넣을 도자입니다. 그리고 요 해는 무슨 해자 이게요? 금음 해자예요. 금음. 금음이란 게 뭐예요? 금음. 캄캄한 게 금음이에요? 동지서 딸 뭐 금음밤. 금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달이 가장 적을 때죠. 보름은요. 하늘의 달이 가장 클 때. 그 금음이라고 하는 건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울 회자인데 결국은 달빛이 자기의 달빛을 가장 남에게 안 보이고 무형, 형체를 감출 때가 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회라고 하는 건 자기가 번쩍번쩍 빛나는 칼날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래요? 칼집에 집어넣으래요. 상대방에게 뭐예요? 내가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말라요. 회라는 게 뭐라 했어요? 달빛이 자기의 달빛을 최대한 감출 때 그때가 회라 그랬죠. 인생을 살면서 내 날카로운 칼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칼집에 집어넣고 나의 빛나는 광채를 마치 달이 자기 광채를 감추듯이 살아가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요? 도회지술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난더 후투 내 형체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자는 아주 옛날부터 이 호 같은 데 많이 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자를 뭐라 그래요? 이 회암선생이라 그래요. 회암선생. 왜요? 자기 빛을 최대한 남에게 안 내보이고 자랑 안 하고 감추며 산다 그래서 회암선생이라 그러고 또 회제 이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회자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의 빛을 감춘다 뭐 그런 뜻으로 연관돼서 호에다 많이 써요. 이제 은나라 때 얘기입니다. 이 은나라 때 마지막 폭군이 이 주왕이에요, 주왕. 주왕이 막 주지육림에 빠져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기자라고 하는 우리 기자조선 뭐 옛날에 뭐 얘기되었던 기자라고 하는 충신한테 전령을 보내서 도대체 지금이 날짜가 어느 정도 됐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 기자는 저 폭군이 뭐에 빠져갖고요 지금 주지육림에 빠져서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땐. 그래서 기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가 날짜가 분명히 지금 어떻게 가는 걸 알고 있지만 전령한테 그랬어요. 나도 술 먹고 취해서 잘 모르겠다고 전해라. 그래갖고 그 전령이 가서 기자 선생도 잘 모르겠다는데요. 그래 우리 그럼 같이 모르자. 만약에 기자가 야 지금 오늘 몇 월 며칠이고 무슨 날짜고 어떻게 제사 지낼 때가 됐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래요? 난 취했는데 넌 왜 안 취해?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술 먹다가 상대방이 취했는데 나만 깨있다고 폼 잡다가 완전 친구 의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좋다 그 말 참. 세상이 취하면 같이 취해 살고 세상물이 들어오면 내 발 씻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론의 어부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도해지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빛나는 광채 나의 그 잘남 세상이 받아줄 땐 그 빛을 발해야죠. 세상의 원칙이 통용이 되고
세상이 정말 질서가 잡힌 때라면은 나의 빛나는 그 칼빛, 나의 광채를 충분히 세상에 펼쳐야죠. 그런데 세상이 그런 걸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감출 필요가 있어요. 왜 감춰요? 그거 꺼내놨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해요. 그 도회지술이라고 하는 게 좀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처세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자는 지금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형체를 상대방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이번 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은 어느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췄을 때. 상대방이 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내 힘은 강해진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의도에 대해서 눈치 못 채고 나의 빛남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했을 때 내 힘은 늘어난다. 그 노자에 보면은 이 화광동진이란 말이 있는데요. 화광동진. 그러니까 이 화자, 이 광은 빛이죠. 빛난다. 화는 이게 누그러뜨린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 광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명을 좀 낮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티끌진 자, 이풍진 세상. 예? 이풍진 세상과 눈높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맞추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노자도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도자시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 좋습니다. 그 빛나는 지혜 좋습니다. 그것 좀 낮추세요.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줘요? 우리 백성들 눈에 좀 맞춰주세요. 우리 백성들 눈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도자는 이만큼 빛을 발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힘이 들어요. 뭐 하기 힘들어요? 그거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하긴 지도자가 정말 참 굉장한 그 지혜예요. 내가 빛나도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민중들의 눈높이와 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이 화광동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선자는 지금 나의 의도를 감춰라. 상대방이 모르게 해라. 그랬을 때 내 힘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무형일 때, 지금 정리를 하면요. 내 형체를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을 때, 그랬을 때 나의 힘은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죠. 내 힘이 집중됐을 때 내 힘은 뭐예요? 10배가 된단 말이에요. 적은요?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은 많아져요. 상대방은요? 적어지죠. 네? 내가 많아지면은 내 힘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죠. 상대방은 약하게 되죠. 이게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지? 칸이 없네.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약하게 되면요, 내 힘은 분산된단 말이에요. 산역이란 말이에요. 산역. 그랬을 때 나의 힘은 모아졌을 때 내 힘은 완전한 100%인데 상대방은 뭐예요? 뭔가 결석하다 할 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한 내가 이겨요? 부족한 상대방이 이겨요? 완전한 내가 이기지 상대방은? 가만히 지금 연결을 시켜보니까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형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무형이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형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형하는 건 그건 별 관계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그건 뭐 드러낼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형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르게 그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분산됐을 때 나는 모아지잖아요, 힘이. 그럼 난 열이 되고 상대방은 하나가 되고 난 많아지고 적은 적어지고
나는 강해지고 적은 약해지고 어떻게 돼야 되며 내 힘은 모아지고 상대방의 힘은 흩어지고 나는 완전해지고 적은 이가 빠지고 나는 승리하고 적은 패배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손자병법에 내가 갖고 있는 형체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아라. 무형.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건 병법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난 광채, 내가 갖고 있는 그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를 남에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 때 진정한 나의 빛은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빛나요. 얘기해서 빛나는 것보다 얘기 안 해서 빛나는 게 훨씬 더 광채가 오래가요. 안 그래요? 네? 자, 오늘 손자의 상대방은 드러나게 하고 내 모양은 감춰라. 이 얘기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사는 이 도해지술, 난더 후투,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